하이썸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류의 인기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폭발해버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류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의 학계나 연구단체 또는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류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최적화되었다는 부분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존재했던 Z세대들을 중심으로 BTS를 비롯한 한국의 아티스트들과 콘텐츠들이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가 요구하는 최적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많이 꼽는 이유는 바로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팬덤 문화입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이 팬덤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동시에 유기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빠르게 확산시켜주는 이 팬덤들이 글로벌 문화로 발전한 것이 한류의 성공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꼽는 것은 산업적 시스템인데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한류의 원동력이란 것이죠. 물론 이런 부분들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은 바로 실력인데요. K-팝 그룹들의 놀라운 퍼포먼스는 물론 그들의 뮤직비디오들이 가진 높은 퀄리티, 그리고 K-드라마와 K-무비들이 가진 완성도가 한류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류를 따라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아도 바로 이 지점에서 범접할 수 없는 결정적인 갭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그 국가들에도 어쩌다 한 번씩 놀라운 재능들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한국에서 데뷔하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할리우드 마냥 한국이 전 세계 재능들을 다 흡수해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는 김치와 한식이 입에 더 맞고 생일엔 미역국을 먹으면서 자신이 한국화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블랙핑크의 리사와 트와이스의 멤버들부터 시작하여 한국 무대를 통해 글로벌 스타로 올라선 외국인들의 사례는 무수히 많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실력을 기반으로 한국이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인정받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융합을 해내는 힘인데요. 지금의 한류를 이끈 대표적 콘텐츠들은 사실 서구에서 시작된 것들이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의 융합 기술로 그것들을 마치 원래 우리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한국만이 가진 이야기의 힘인데요. 한국의 스토리텔링 능력 또한 크게 인정받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국가적 차원의 분석 중에는 대한민국의 국력 성장에 발맞춰 한국 문화가 떠오른 것이라는 주장도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지금이 글로벌 문화 공백기라는 것입니다. 미국 팝문화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고 중국은 문화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 열강들의 문화적 힘이 약화된 이 시기에 한국이 치고 올라온 것이라 해석하는 지정학적 관점이 등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것들이 지난 수년간 한류 관련 수많은 외신, 논문, 보고서들을 지켜보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한류의 인기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짜 이 말을 탁칠 만한 새로운 한류의 인기 비결 분석이 등장했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국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한국만 이렇게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지에 대해 이런 문화 트렌드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패션, 뷰티 및 라이프스타일 전문 매체 코스모폴리탄이 신선한 주장을 내놓은 것이었는데요. 대중문화 소비자 시각에서 보는 한류 확산 사례라는 제목을 통해 이 기사는 한류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스페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한국 트렌드가 스페인을 휩쓸고 있지만 만약 5년 전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신은 12단계에 달하는 한국 스킨케어 루틴을 알고 있고 집에서 김치를 직접 발효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사극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당신은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지만 2026년 현재 수많은 스페인 사람들은 한국 여성들처럼 완벽한 피부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를 밤새 시청하며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한국의 문화는 스페인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유행처럼 강력하게 침투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 기사는 한국이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국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글로벌 성공의 핵심이란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이 분석이 정말 신선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글로벌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기사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모두 하나의 시각적, 감정적 세계관으로 연결된 음악, 패션, 뷰티, 드라마, 음식 등 한국의 모든 문화 콘텐츠들은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으며 알고리즘을 탔고 그들이 모두 글로벌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한국이 단순한 콘텐츠나 제품이 아닌 자신들의 문화 자체를 판매한 것인지 설명해 주겠다는 기사는 가장 먼저 뷰티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K-뷰티는 요즘 한국 문화의 첫 관문과 같은 것이라는 기사는 최근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덕분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화장의 핵심이 색조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마스크팩은 물론 에센스, 토너, 세럼, 선크림 등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자기관리 철학에 가까우며 이것이 한국을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국가로 올라서게 만든 힘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즉 한국은 전 세계의 뷰티 제품이 아닌 자기관리 및 피부 미용 철학을 판매한 것이고 그 철학이 전 세계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철학을 따르는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제품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뷰티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개념 자체를 재정립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첫 관문을 지나 본격적으로 한국을 접하게 되면 이를 포괄하는 거대한 K컬처가 동시에 폭발한다는 기사는 K-뷰티,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의 모든 문화 콘텐츠들은 글로벌 소비 문화 속에서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온 것은 좋은 것이라는 집단적 인식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기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이런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K-팝까지 스페인을 덮쳤다는 이 기사는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는 단순한 음악 그룹이 아니라 그야말로 트렌드 자체를 생산해내는 공장들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기업보다도 더 조직적인 그들의 팬덤들까지 나서서 그들을 따라하는 댄스 영상들은 물론 그들의 스타일 분석 영상들도 SNS를 통해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K-팝은 트렌드를 끝없이 쏟아내는 위력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이제 그들의 콘서트가 즉시 매진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새 앨범으로 컴백을 할 때면 거의 국가적 이벤트가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한류는 K-팝에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기사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조명했습니다. 이제 김치는 더 이상 낯선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흔한 음식이 되었고 한식은 이제 스페인에서도 매운맛, 발효, 함께 먹는 문화라는 특징으로 건강하면서도 즐거운 음식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완성시킨 또 하나의 한국 대중문화는 K-드라마인데 K-드라마에는 지금까지 거론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에 강렬한 이야기와 완벽한 미장센, 매력적인 배우들은 물론 한 편만 더 라고 말하게 만드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통해 끊임없이 한국 작품들을 시청하며 한국의 문화를 습득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K-드라마에 등장하는 수많은 K 아티스트들로 인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또 한 가지 한국 문화가 바로 K-패션이라는 기사는 이로 인해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들도 점차 세계적 디자이너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의 패션 브랜드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가 첨단 기술이라는 기사는 한국의 기술 제품들 역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의 삼성 갤럭시 S26 시리즈는 앞서가는 AI 기술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었는데요. 한국 트렌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또 하나의 마스크팩을 사게 만드는 완벽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코스모폴리탄은 주로 여성들을 독자로 둔 패션, 뷰티, 트렌드 매거진이기에 K-뷰티를 중심으로 한류를 정의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한류는 매체의 정치적 성향이나 남녀노소, 인종까지 모두 초월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코스모폴리탄이 뷰티 매체였기에 한류를 뷰티로 정의했을 뿐 전 세계 수많은 분야의 전문 매체들은 각기 자신들의 분야에서 최고에 오른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나 인물들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 게임 전문 매체들은 그들 나름대로 e스포츠계의 마이클 조던인 페이커를 앞세워서 한국은 e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를 장악한 국가라고 극찬하면서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 프로게이머들을 보는 게 수많은 게이머들의 소원이라며 한국이 가진 힘에 감탄하고 있고, 콜라이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매체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전 세계가 아직도 후속 시즌을 애타게 기다리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작품 킹덤이 전 세계 환타지 장르의 대표작이라는 말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 영화계는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 박찬욱 감독이 세계 최고의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통해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손흥민 선수가 메시와 호날두 중 누굴 역대 최고 선수라고 이야기했느냐가 세계 스포츠 매체들이 주목한 최고의 이슈일 정도였으니 글로벌 축구계는 또 그들 나름대로 우리 손흥민 선수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문화와 인물들이 빛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처럼 겸손이라는 우리 민족 저변에 깔려있는 미덕을 좀 내려놓고 보면 국제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올라선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우리 자신들보다 세계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에서 온 것은 좋은 것이라는 집단적 인식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니 말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가장 큰 이유는 최근 K-팝 노래들에 대해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어 가사보다 영어 가사가 더 많다. 이거 한국 노래가 맞냐? 한국의 문화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는 꾸준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해외에서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을 보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과 한국적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띠는 것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본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우리 고유의 것을 무기로 삼을 때 오히려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문화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인식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런 방향으로 더욱 확고하게 나아가야 할 시대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